자, 금융 42번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금리에 대해서만 이해가 되면은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금리는 뭐라고 했죠? 금리는 이자율이다. 이자에 대한 퍼센트를 나타내죠. 기본적인 것만 이해되면은 엄청 쉽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은행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죠. 가운데 은행이 있는데, 은행은요, 영리기관이에요. 영리기관. 철저하게 영리기관입니다. 영리가 뭐예요? 영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을 영리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은행은요,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기관이 아닙니다. 얘네는 철저하게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남겨요. 그래서 은행이 어떤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냐? 그것이 바로 예대마진이라는 건데, 이 예대마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예금과 대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보통 대출자가 아니고 거의 저축자죠. 잉여자금이 생기면 우리는 보통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축을 하면은 그 돈을 소중하게 막 이렇게 막 보관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축한 그 잉여자금을 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줘요. 이게 은행의 섭리예요. 우리가 저축을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준다. 자금이 많은 곳에서 자금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흘러가는 거. 이게 바로 자금의 융통이 되겠습니다. 금융이죠. 이 자체가. 자, 그래서 여기 A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저축을 하게 되면은 이자를 주죠. 저축에 대한 이자. 그거를 예금 이자라고 부르고요. 대출을 하면 그 대출자한테 뭐를 받게 되냐면 대출 이자를 받아요. 은행은.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가 있는데 예금 이자는 은행 쪽에서 저축한 사람에게 주는 이자고요. 대출 이자는 대출받은 사람이 은행에게 내야 되는 대출 이자를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차익을 가지고 마진을 남기는 것이 예대 마진이 돼요. 예금의 예자, 대출의 대자를 따서 예대 마진. 자,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은행은 영업이익을 추구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 대출이자와 예금이자 중에 어떤 이자를 더 높게 받아야지 이익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중에 어떤 이자를 많이 받아야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자, 당연히 대출이자가 되겠죠. 대출이자를 많이 받아야 예금이자를 떼고도 남은 돈이 이익이 되니까 대출이자가 더 커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문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었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 금리는 그러니까 예금이자는 예금자의 신용과 관련이 있다. 예금자의 신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금이자는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 있는 이자에 따라 은행이 지급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 예금자의 신용은 전혀 상관없죠. 오히려 신용을 알아야 되는 건 이쪽이에요. 대출 쪽은 신용을 반드시 필요로 하죠. 왜? 은행 쪽에서 돈을 빌려줬잖아요. 돈을 빌려줬다는 건 반드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돈을 갚을 그런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금자의 신용과 관련이 없다. 대출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B가 높다. 대출자가 신용도가 높을수록 대출 이자가 높을까요? 신용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분명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한테 굳이 대출 이자를 높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대출 이자가 싸요. 그래서 아니다. 일반적으로 A가 B보다 낮은 편이다. 그쵸? 예금이자가 아까 낮아야 된다 했잖아요. 은행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예금이자가 낮고 대출이자가 높아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A와 B의 차이는 은행의 수입이 된다. 그거를 예대마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것도 맞고. 그래서 디귿 리을. 요건 진짜 딱 알고 계시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